오늘은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는데요. 처음 홍의주가 22시에 시간을 맞춰 협박을 했던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당일에 백사원이 홍의주를 무시하며 각자의 방에서 지내자 말하며 문자로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화에서 홍의주가 탄 차량이 강물에 빠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고 차량은 물에 빠지지 않았고 백이용의 비서가 홍의주와 진짜 백사원을 구해낸 후 별장 안에 숨겨진 공간에 둘을 감금했던 것인데요. 특히 이 공간은 심규진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장소로 그녀가 숨겨둔 과거의 비밀과 진짜 백사원의 존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그런데 심규진은 경찰에 의해 자신의 시아버지인 백장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장호의 죽음에 대해 언급된 적이 없었지만 그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타살이었죠.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던 반지가 그의 죽음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지를 통해 드러난 영상은 심규진이 백장호를 질식시켜 살해하는 충격적인 순간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심규진은 자신이 경찰에게 잡혀갈 것까지 생각해서 체포되기 전 만약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홍의주를 죽이고 아들만 살려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독이는 심규진의 예상과 달리 홍의주를 풀어주고 진짜 백사원이 있는 방을 자물쇠로 잠그면서 그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민독이 실장에게 아무렇지 않게 홍의주를 살해하라는 말을 하는 심규진이 이상하게만 보였는데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지시하는 심규진은 실장이 당연히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듯한 말투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실장의 약점을 전부 알고 있는 듯 말이죠. 그리고 범죄심리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심규진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서 백이용의 비서를 활용하는 듯 보여졌는데요. 심규진의 말엔 실장인 민독이가 반드시 그녀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숨겨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독이가 비밀 통로로 향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심규진이 경찰에게 붙잡힌 기사를 보고 한숨을 쉬며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과거 홍의주가 타고 있던 차의 사고를 낸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민독이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규진은 이 사실을 이용해 민독이를 조종해 온 것으로 보이죠. 캐릭터 소개에도 민독이는 빈틈없이 꼼꼼한 일처리로 과거 백정호의 신임을 받던 귀한 일꾼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런 그가 백정호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홍의주의 가족이 탄 차량에 사고를 낸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훗날 심규진은 그 사건의 범인이 민독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그 사실을 빌미로 온갖 일을 전부 시킨 듯 보여집니다. 그렇게 홍의주와 살인범인 진짜 백사원을 비밀 공간에 가두고 살해 지시까지 내릴 수 있던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독이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것이 아니라면 심규진이 거리낌 없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매우 이상해 보이는 상황임이 분명해 보이죠. 사실 홍의주의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요양원에 있던 이유가 그 사건을 낸 범인이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나진철이 자신의 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백장호의 제안을 받아 차 사고를 낸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많은 보수를 약속하고 백장호와의 약속으로 차 사고를 냈지만 나중에야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홍의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나진철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진철이 겪고 있는 치매는 단순한 치매가 아니라 자신이 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잊기 위해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생긴 병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나진철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진단받아 요양병원에 있는 이유는 차 사고와 관련된 인물이기에 그와 같은 설정으로 나온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해를 지시하는 심규진이나 그 지시에 대해서 고민하는 민독이를 보면 과거에 벌어졌던 차 사고의 주된 범인은 민독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지시에 실행을 옮기려던 민독이의 모습은 단순한 비서와 고용자의 관계가 아닌 약점을 잡아 이용하는 듯한 모습처럼 비춰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홍의주를 풀어주며 도망치라 말하던 민독이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덜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공간을 백이용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비서인 민독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왼쪽 방은 백장호와 관련된 물품이 있었으며 오른쪽은 진짜 백사원과 관련된 물품이 있던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규진은 자신의 아들이 혹시나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장소를 마련해 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진짜 백사원을 가두어둔 장소에 백이용이 나타나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자신이 직접 처리를 당해버렸는데요. 그 이후에 진짜 백사원은 지금의 백사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총을 들이밀며 너는 죄가 없냐고 물었죠. 그리고 네가 제대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말하며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지금의 백사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진짜 백사원은 그가 미치도록 미웠을 듯한데요. 그런 그는 지금의 백사원에게 발걸음을 옮긴 후 귓속말로 속삭이며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홍의주 동생 죽인 거 백장호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홍의주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사원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뒤를 돌아본 후 홍의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지금까지 단순한 사고로 인해 홍의주가 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과거에 벌어졌던 사고는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을 듯한데요. 홍의주의 동생이 사망하고 홍인아는 청력을 잃고 홍의주는 목소리를 잃고 긴 시간을 살아왔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녀의 삶이 결국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데요. 11화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의 백사원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오드아이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총소리만 시청자들에게 들려주며 누가 총을 맞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며 한 곳을 응시하는 홍의주의 모습과 함께 총소리를 다시 들어보면 그 총알은 오드아이가 맞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로 이전의 장면에서 백이용에게 총구를 겨눈 후 들린 총소리와 마지막 장면에 들린 총소리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초의 총소리는 매우 큰 방면에 두 번째 들린 총소리는 작은 소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들린 총소리는 오드아이가 아닌 경찰이 쏜 총소리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홍의주가 놀라서 차에서 달려나와 우는 모습이 아닌 그저 차 안에서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만 비춰진 것입니다. 결국 총성이 울렸지만 누가 맞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소리의 차이를 통해 경찰의 총격으로 진짜 백사원이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홍의주는 과거를 후회하는 장면으로 나왔는데요. 그냥 부부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처럼 큰 후회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쓸쓸하게 혼자 있는 홍의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떠났다 말하는 홍의주의 대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백사원은 홍의주를 향한 미안한 감정으로 인해 경찰에게 협조를 한 이후 홍의주의 곁을 떠난 듯 보이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걸려온 국제전화는 604의 지역번호로 걸려왔습니다. 홍의주가 406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것처럼 그 숫자를 뒤집은 604의 번호로 전화를 건 장본인은 백사원임을 알 수가 있으며 시간 또한 22시 정각으로 맞춰 똑같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백사원이 홍의주에게 걸려온 전화를 통해 홍의주를 찾아낸 것처럼 자신을 찾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마지막 회의 끝은 백사원을 찾아낸 홍의주가 그에게 백교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며 가짜 이름이 아닌 진짜 그의 삶을 되찾아 주는데요. 반전과 떡밥으로 가득했던 드라마가 이렇게 마무리되다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